안녕하세요. 캔다리용입니다. 2023년 9월 4일 오후 3시 14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과 주봉을 보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매매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는 비트가 현재 이러한 위치다 보니까 별다른 무빙이 없습니다. 오히려 BTC 마켓은 설거지가 나왔던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바이프로스트도 설거지를 했고, 얘는 이거 리퍼리온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얘는 웬만해서 건들지 않은 안 건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몇몇 종목들이 그런 무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BTC 마켓이나 워낙 마켓이나 그 어떠한 알트코인도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뭐 하이파이나 그로스톨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제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줬지만 얘네들은 진짜 시가총액 되게 적은 종목이거든요. 1000억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다가 약간 만약에 최근에 큰 손절을 하셨다면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막 달리는 발에 탑승하고 싶고 내가 어제 살려고 했었는데 오늘 올랐네 하면서 약간 뇌동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알트는 제가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할 위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현물 차트를 저는 분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차트죠. 지금 보자면은 이게 날봉 차트예요. 날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근정적으로 보자면 그나마 밑꼬리가 좀 긴, 이 밑으로는 밑꼬리가 길다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무빙이 보여지고, 그런데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점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윗꼬리가 자꾸 달린다. 약간 같은 경우죠. 아까 그 일본 본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 누르고 있다. 저항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온 후에 나름의 추세 반전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가. 근데 이 도지가 양봉이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다시 추세 반전 캔들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훨씬 더 깁니다. 윗꼬리가 긴 게 더 좋거든요. 도지 캔들도. 근데 어쨌든 지금 윗꼬리가 더 길고 음봉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나마 양봉 마감을 했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추세 반전 캔들로 보고 이렇게 밀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음봉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주봉 캔들로 봤을 때는 좋은 시그널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더 안 좋아요. 월봉이 사실 8월 달에 음봉으로 올렸던 거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도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월봉을 두 개를 음봉 마감한 후에는 거의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무빙이 좀 보였거든요. 두 개 나오고 나서는 떨어지고 세 개가 거의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좋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뭐 주봉 월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뭐 단타 매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스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제가 이거 오를 때 뭐 호재다 뭐다 해서 자꾸 호들갑을 떨길래 어차피 이거 올라도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매물대를 쐈다가 올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고 여기서 꼬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좀 뭐냐? 아직은 하방 압력이 더 강합니다. 비트가 뭐 이대로 다시 올린 거 다 뺐지만 이마로 나와주면 너무 좋겠죠. 왜냐?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와주고 되돌림을 X로 짧게 주고 가격 조정을 빠르게 준 다음에 Y로 올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WXY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노랑 색깔. 여기를 하방 이탈하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었고, 리테스트 개념으로 다시 올리려고 했으나 다시 이탈 후 리테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형성된 추세가 이거거든요. 아, 이게 먼저죠. 하늘색이 먼저입니다. 하늘색을 이탈하면서 페닉셀이 나왔죠. 상승 추세 이탈하면서 페닉셀이 나왔죠. 다 말씀드렸던 추세입니다. 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뭐냐? 여기서 시작되는 상승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에 다시 안착할 때 우리가 매매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확인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상승 추세는 노란색이고 여기도 이탈했고 지금 올리지 못한 채로 다시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느냐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추세들을 이탈했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저는 롱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뭐 손익비 나쁘지 않죠. 만약에 목표가를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본다던가 혹은 나는 이게 WXY가 나올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손익비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시기에는 이 하락 채널에 미들라인 저항도 받고 있고 추세 저항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이 하락 평행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할 때 그리고 이 하늘색 추세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물량을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가격 지지받는 것들을 보고 전고점을 넘길 때 추격 매수를 붙는다던가 그러한 스탠스를 저는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더라도 안착을 해야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위치이지 지금 당장 여기로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한다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올라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상단 돌파하고 상승 추세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필요한 무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상방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평행 채널이에요. 지금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 형성된 추세에 상단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만약 뚫고 내려온다면 이런 미들라인이나 혹은 마지막 남은 추세가 이겁니다. 얘를 이탈하게 될 시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물 차트가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 저는 매수 도전을 할 겁니다. 왜냐? 뭐 충분히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4시간 봉이든 날봉이든 주봉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주봉은 주봉 상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날봉과 4시간 봉 상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진다면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매수 도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타겟은 그거겠죠. 원하는 목표는 뭐냐? 지금 이 하락에 대한 고점부터 떨어진 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나 이런 되돌림이나 혹은 이 하락에 대한 이건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고점 갱신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도전을 할 건데 사실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RSI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월봉도 보시면 많이 비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뭐 진짜 코로나 빔 때 여러분들 아마 투자를 안 하셨겠지만 저는 거의 투자 7년 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다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때도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뭐 매수 도전해 볼 만한 사실 자리긴 했는데 이때 이제 원웨이 하방빔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지금이랑 뭐 같은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죠.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매수를 받는다면 어디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손절 라인을 잡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해 놓고 뭐 어디 갈 거다. 존버할 거다. 존버는 승리한다. 저 사람이 목표가 잘 보니까 저 목표가까지 무지성 홀딩 이런 전략은 지금은 먹히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빠진다면 매수를 하기 정말 좋은 위치라고 봐요. 손익비가 그래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38이나 0.5 이런 구간을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18이나 786 라인까지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 이 저항을 뚫긴 좀 어려워서 어쨌든 우리가 전형적인 비트가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618이나 786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어쨌든 이런 라인들 382에서는 부분 이체를 하고 뭐 여기서 또 형성된 추세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디서 이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한 번 더 빠진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봉이나 월봉이나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좋은 건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매매를 하신다면.
그래서 주봉을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점은 굉장히 아쉽고 저는 한 번 더 빠진다면 이 저점은 하방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하방 이탈해야 사실 이 하락에 대한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하락에 대한 얘를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그 후 이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나 혹은 고점 갱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고 혹은 고점 갱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 그 인터넷 방송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요즘 다시 핫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뭐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가져온다거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매매도 똑같아요. 저는 매매는 하나의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어떤 전략을 짰다고 해서 그 전략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차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빙이 나왔을 때는 빠질 줄도 알아야 되고 칼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처럼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뭔 대응이냐 이러는데 저는 대응만이 살 길이지 무지성 존버는 저는 이 시장에서 절대 돈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주봉과 월봉 현재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 하나만 믿고 존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롱숏 다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너무 현물이나 롱에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어떤 한 관점에만 사로잡혀서 무지성으로 원웨이를 원한다 이런 전략은 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냥 한 가지 포지션만 한 가지 전략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